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요,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영학 박사님이 쓰신 젠더 갈등 해법, 차이, 차별, 함께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 젠더 갈등 문제가 특히 직장이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주 뜨거운 감자죠. 이게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사회 전체나 심지어 기업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이 갈등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제시된 해법은 어떤 건지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좀 놀라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남녀 갈등 비율이 무려 70%를 넘는데요. 이념 갈등이나 세대 갈등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70%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정치권에서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 나오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핵심 쟁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지금 갈등이 어떤 양상인지 보면요. 그래서는 특히 2030 세대, 이 젊은 세대에서 아주 격렬하게 어떨 땐 거의 혐오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해요. 혐오 수준이요? 네. 남성들은 취업난이나 군복무 문제 같은 거, 여성들은 또 범죄에 대한 공포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시각차 같은 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랑 막 얽혀 있는 거네요.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일베나 워마드 같은 곳들이 언급되는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아주 활발하게, 때로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개인들끼리 좋고 싫고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 글에서는 남녀 분업 체계가 변하고 일자리는 줄고 경기는 오랫동안 안 좋고 이런 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분석이 이 혐오라는 감정이 사실 특정 성별 그 자체를 향한다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정된 성 역할 있잖아요. 네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런 성 역할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문제를 넘어선 명백히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일상생활에서는 남녀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도 온라인에만 가면 훨씬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막 쏟아낸다는 분석이에요. 정말요. 현실하고 온라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군요. 네, 그 간극이 상당하다는 거죠.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정말 큰 것 같아요. 글을 보면 특히 20대 남성들, 이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아, 역차별 주장 많이 들어갔죠. 네. 여성 할당제나 왜 남성만 군대 가냐, 이런 제도를 예로 들면서 이미 세상은 남녀 평등해졌는데 왜 우리만 불리한 의무를 지거나 여성만 우대받냐, 이런 논리인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30대 이상 여성들의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출산하고 육아 문제, 이게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너무 쉽고 일하고 가정, 이걸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아직도 큰 장벽이다. 이렇게 글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거군요. 결국은 이렇게 세대별로 또 성별로 처한 상황이나 경험이 너무 다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신은 이 지점에서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듣는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공감하거나 혹은 나는 좀 다른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경험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텐데, 그래서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의 역사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 역사적인 뿌리까지요? 네, 여성 혐오, 그러니까 미소지니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여성은 본래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식의 아주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멸시.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남성 중심 사회, 또 가부장제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신화나 종교, 철학에서도 그 흔적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심지어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성 혐오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하긴 옛날 문헌들을 보면 그런 시각들이 종종 보이죠. 그럼 남성 혐오는요? 뭐 이런 식의 편견을 말하는 거죠. 여성 혐오의 거울 이미지 같은 거네요. 네, 여성 혐오에 대한 약간 반작용처럼 19세기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언급되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페미니즘의 여러 흐름도 간략하게 짚어주는데 뭐 1세대는 참정권 확보를 외쳤고 2세대는 시몬 데 보부아르의 말처럼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면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3세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급, 인종, 성소수자 문제까지 다루면서 차별의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요. 네, 페미니즘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왔죠.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여성 혐오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남성 혐오, 또 다양한 페미니즘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지금 이렇게 격렬한 젠더 갈등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무의식적인 영향도 클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온라인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빼고는 얘기가 안 되죠, 요즘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평소에는 좀 억눌렀던 감정이나 욕구를 막 분출하기 쉬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자유롭다고 느끼니까요.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점이 가짜뉴스 확산이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휩쓸리기 쉬운 군중심리 같은 거랑 맞물리면서 젠더 갈등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특히 이런 인지 편향들 얘기가 흥미로웠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는 다 늑대야, 여자는 다 김치녀야, 뭐 이런 식의 과잉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아니면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네 말은 틀렸어. 이런 식의 흑백 논리.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 같은 거요. 이런 인지 편향들이 온라인 젠더 논쟁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지 편향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죠. 자기 주장만 계속 강화하게 만들고요. 아,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건설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인 혐오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온라인에서 보이는 그런 격한 반응들이 실제 감정보다 훨씬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글은 시사하고 있어요. 아, 과장된다는 거군요. 네,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당신도 온라인상에서 이런 모습들 보거나 직접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이 젠더 갈등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해법이 중요하죠. 첫 번째 열쇠는 차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차이의 인정. 네, 뭐 다름은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성적인 특징, 또 다른 심리, 다른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좀 받아들이자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남성에게 흔히 보이는 공격성이 꼭 폭력성을 뜻하는 건 아니고 또 여성에게서 보이는 수용성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성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죠. 맞아요.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IQ보다 EQ가 중요해지고 성공 지향보다는 행복 추구가 더 중요해지는 변화랑도 좀 맞닿아 있는 이야기 같아요. 네, 일리는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차이와 차별은 다른 거니까요. 네, 남녀는 분명 다른 점이 있지만 그게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다름은 존중하되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저래야 해 같은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서로를 가두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하고 차별을 용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네,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그래서는 노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사실은 추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죠. 아, 가치 판단의 상대성.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해법은 뭔가요? 두 번째 해법은 차별을 이해하자입니다. 차별의 이해요? 네. 단순히 남녀는 다르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지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스며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의식적으로 좀 살펴보고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그러려면 성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이나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내가 무심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속에 숨어있는 차별을 깨닫는 과정, 바로 의식화 과정인 거죠. 의식화. 근데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의식화 과정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그걸 또 바꿔나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은 그런 부조화나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해야만 새로운 질서, 더 나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변화가 온다. 네. 그리고 차별 문제에는 종종 권력 관계가 작용한다는 점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 권력 관계요? 네. 사회적으로 더 힘을 가진 쪽이 그렇지 않은 쪽, 그러니까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구절인데 성별을 포함해서 모든 경계를 넘어선 본질적인 인간 평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선 평등.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법은 뭔가요? 마지막 해법은 바로 함께 풀어가자입니다. 함께 풀어가자. 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깔고 이 젠더 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 통합의 문제로 관점을 넓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서로 혐오하는 말 대신에 존중하는 대화, 좀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네, 가정부터 중요하죠. 학교에서는 갈등을 자꾸 키우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좀 불편한 농담 같은 건 삼가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아, 농담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대. 네,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의 토론 문화를 만들고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은 좀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네요. 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남녀 간의 존중을 넘어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존중. 결국 분열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젠더 갈등의 현주소부터 그 복잡한 배경, 그리고 차이 인정, 차별 이해, 함께 해결하기라는 세 가지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네.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남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 풀어가야 할 정말 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에서는 혐오라는 감정이 종종 차이에다가 가치 판단이 더 쉬워질 때, 그리고 차별에 권력이 개입될 때 더 커진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적인 관계나 대화 속에서 혹시 가치 판단과 힘의 역학이 젠더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 나도 모르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권력 관계를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